자,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기존에 저희 이제 주변인 인터뷰한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저희끼리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저분이랑 어떻게 알게 됐는지. 휘비님이랑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가요? 저요? 저희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차차차에서 1차를 함께 하던 좋은 친구였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ADHD를 주제로 한다고 하니 자기 주변에도 친한 친구가 이제 ADHD를 앓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인 포지션인 거죠? 그렇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지 정도의 ADHD 개념 정도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으세요? 알고 계시는 집중력이 약하다. 뭔가 하나를 해결하는 집중력이 약하고, 사실 영화나 매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이거 너무 궁금한 게, 혹시 다들 그 매체에서 ADHD가 멀티플레이어로 묘사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나도 없어. 나는 휘비님이 그 자폐 스펙트럼이랑 좀 헷갈리신 것 같아. 맞지? 왜 천재 자폐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헷갈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짚고 못 넘어간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냥 봤을 때는 ADHD가 매체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뤄졌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매체에서 했던 것 다뤄진 같아요. 적은 있어? 일단 이 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영화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2차 창작물이나 좀 약간 그런 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게임이라든가. 그치, 그럴 수도 있어? 있지. 그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 캐릭터 중에 ADHD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친구가 다양한 스킬을 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는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네. 되게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온 매체에서는 본 기억은 딱히 없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맞아요. 근데 멀티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공감이 안 됐어가지고 내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그러긴 했어. 그래서 오히려 저분이 부러웠어.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멀티플레이어는 뭔가 다방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걸로 나는 멀티플레이어는 잘 한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노래 듣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멀티플레이어라고 나름 해줘? 멀티플레이, 그러니까 채널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하기는 했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온 거는 딱히 없지만 일단 여러 개를 하고는 있다. 그냥 주파수를, 그러니까 여러 개? 뭔가 이런 아니면 느낌? 그냥 좀 청소를 하다가 택배 붙이러 갔다가 아니면 갑자기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는 또 그렇게는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게는 너무 자연스럽죠. 저희한테 그때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인에게 ADHD가 있다, 친구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 친구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간 약속에 개념이 없어요. 일단은 입가 깨물었어. 그리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그 필준 씨 때도 그렇고 뭔가 시간 개념이 먼저 나오는 게 되게 그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주변인들한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처음에 어떻게 ADHD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주의력이 산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험한 ADHD는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 주의력이랑은 약간은 무관한 시간 지각하는 거 뭐 요런 게 나오니까 그치. 조금 재밌는 것 같아. 아무래도- 특이하다? 아무래도 이제 이 주변인이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관계 맺는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고. 타자가 봤을 때는 그럼 근데 저는 그 시간 개념이 없다가 주의력 산만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사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 남들에게 더 많은 주의력이 부족해서 산만해서 더 오래 걸리고 뭔가 미끄러지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에서는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 얘기는 그거야. 그런 과정들을 모를 텐데 이 산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각을 많이 해요. 이 중간 과정은 아마 모를 텐데 이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게 좀 신기하다는 거죠. 맞아.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사실 제가 서울에서 그 친구랑 통화를 많이 할 때도 4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기도 하고 주제를 얘기하니까 가까이 지내고 지냈어. 근데 말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 정도면 이게 자연스러운 알아? 안 하는 게 특징이라고? 현중이도 보면은 말이 진짜 졸라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남 얘기하는데 계속 끊고 지 얘기만 엄청 해. 그리고 통화를 걔도 막 친구들이랑 남자애잖아. 근데 막 3시간, 4시간씩 계속 하는 거야, 통화를. ADHD랑 그 관련이 있을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뭔가 생각이 많고 생각의 흐름이 끊이지 않다? 그게 밖으로 내뱉어진다? 하면은 말이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이제 통화를 종료하고 자야 되는 시간이야. 내지는 내가 이 친구를 4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게 이 친구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가 당장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낼 거야. 이걸로 받아들이긴 했거든. 맞아. 그런 부분이. 근데 내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나는 체력이 없어서 1시간 이상 통화는 안 하기는 하지만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게 그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나를 쏟아내는 거라면은 가끔 나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그냥 할 때도 있어. 통화에 국한되는 건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관계를 계속 이어갈 소중한 사람이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그 사람의 그것도 여러 가지를 살피고 나도 좀 자제하고 그런 내 욕망이 좀 더 충.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화자를 독점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되게 발산형인가 보다 사람이. 엄청 심해. 근데 그러게. 난 그거 되게 너 그거 무례해 보일 수 있고 네가 이야기를 독점하는 거 되게 별로로 보여 라고 했는데도 아는데 안 멈춰진대. 그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자기가 제3자의 눈으로 인지하면 맞아. 고칠 수도 그게 있어.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라고요. 맞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제력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심한 거 어느 그것도 있었냐면 나 현중이 친구 이렇게 셋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근데 내가 현중이한테 현중아 너 친구 얘기 너무 많이 끊는다. 그러지 마. 방금 얘기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또 끊어. 방금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안 돼. 끊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완전히 약간 다른 얘기야. 응. 알지. 너는 손이라도 들잖아. 대기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사회성의 발현. 맞아. 소연이도 독서 모임 할 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 있는데 근데 적어도 손을 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되게 충동적이고 말을 엄청 잘 끊는 스타일인데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말을 끊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 몰랐고 맞아.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몰랐고 맞아. 그 사람이 말이 끊겼다고 다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한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잘못하는 거라는 걸 또 병환 증상의 하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되게 많이 안 하려고 하게 되긴 하더라고. 이게 너무 나는 이제 누나 입장에서 조심스럽
걱정되지. 왜냐면 그치. 너무 무례해 보이잖아. 그치 뭔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걱정되더라고 나는. 근데 나도 그래서 나도 말이 진짜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거를 말을 안 하면 금방 증발해 버리니까 두다다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서 나도 그때 막 너네한테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되게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말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말수 많이 줄였어. 회의를 했을 때 그 친구의 습관이 그 그림을 계속 그려요. 집중 낙서하고 이 얘기 들었을 때 소연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왜 너희는 낙서를 안 하니? 너희 낙서 안 해? 근데 나 학창 시절 때 정말 많이 했는데 난 고쳤어. 성인 돼서는 낙서가 많이 줄은 것 같아. 왜? 약 먹으면서도. 회사 다니면서 줄거나 고친 거야?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고쳤어. 학창 시절에? 응. 너는? 나는 지금 뭔가 그 필기보다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종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 펜에서 약간 멀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뭔가 메모를 할 때도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내 손에 지금 펜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계속 펜을 잡는 직업군이었으면 계속 그랬을 것 같아. 복용한 적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줬었어. 복용한 적이 있다면은 그때는 안 먹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그 약을 끊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을 끊는 시간이 나는 요즘 되게 흥미롭다. 단약에 대한 욕망? 아 저는 단약 완전 부정적이에요. 그게 나도 처음에는 단약이 되게 공포스러웠거든? 근데 이게 내가 먹은 지도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건강해진 것 같고 하니까 내가 가장 영양이 없는 타이레놀부터 3주 가까이 안 먹더라고. 내가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타이레놀부터 되게 많이 하루에 3알 먹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단약에 대한 욕구는 건강해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드나? 나는 엄청 있는데 단약하고 싶은 마음. 나는 왜냐면은 나는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있으니까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야? 13년째 정신과 약을 먹는 거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메디키는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항우울제 먹고 이러는데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내가 정신과 환자야 라는 거를 스스로 인증하는 느낌이야. 아침 저녁으로. 그게 리추얼인 거잖아. 그 인증 리추얼? 그게 너무 불쾌해. 너무 고마웠어. 이런 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 이런 신세계가 있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먹지 하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나니까 확실히 이런 식의 내 자신이 다시 그걸 인지하는 과정이 좀 지겨운 거야. 이때는 공감이 안 갔어, 이 친구분이. 근데 지금은 공감이 가. 나도 근데 약간 자기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맞아. 나도 초반에는 소윤이랑 똑같이 와 약을 먹으면은 되게 그게 안정궤도에 뭔가 딱 정착한 느낌이어서 이게 너무 좋잖아.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가 안정되고 이런 게 너무 좋다가도 뭐 이게 뭔가 장기전이 되고 이러면서는 아 이제 내 약을 먹는 게 나을까 약을 안 먹는 게 나을까도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단약 욕구도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 우리가 팔로우한 어떤 단약에 대해서 쓰신 게 있더라고. 맞아. 너무 공감이 됐어. 맞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단약을 시도해보다가 근데 바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너무 공감됐어. 나도 요즘에 나는 단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한 것 같아. 왜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약을 먹은 내가 더 필요하고 뭔가 더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안 먹은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막 늘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또 약을 먹은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 쪽으로 또 다시 작업을 한다던가 뭔가 예술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약을 안 먹은 나를 더 찾을 것 같기는 해. 막 여기저기 생각 튀고 막 이런. 생각들이 튀는 내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을 먹은 나도 나고 안 먹는 나도 나잖아. 맞아. 그냥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다른 게 발현될 맞아, 뿐이지. 맞아.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맞아. 그래서 오히려 ADHD한테 자기 긍정이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 왜냐면은 약을 먹는 나와 약을 안 먹는 나 둘 다 수용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더 뭔가 챌린지인 것 같아. 게다가 이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성격이 좀 더 계획적이거나 좀 더 줏대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약을 먹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져서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2형 인간이다 이러는데 이 약을 먹는 내가 되게 나약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성향이 분들도 강한 사람.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렇지. 자기에 대한 통제욕이 강한 사람. 그러면은 뭔가 그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얘에 의해서 나의 통제력이 뭔가 바뀐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기 긍정을 만들어야 될지도 챌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썼어. 근데 이건 까먹어서 만약 기억나면 내가 카톡 보내줄게. 자막에 달아줘.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는 혼란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나 이 일을 왜 했을까? 약을 먹는 거에 부정. 부정이 없었다. 자기 긍정. 자기 긍정. 이거 꼭 편집하지 말고 실자. 제발 편집해줘. 사실 이게 그 친구의 개인의 성격의 문제지만은 가끔 그 친구가 합리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늦어서 이제 출근이 어그러져서 전부 이제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탓이 아니야. 걔들 탓이야. 그런 ADHD가 돼요. 상대편에서 외부로 그거를 탓을 하시는. 근데 이게 또 그거에 뭔가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그것 또한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뭔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만 부분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게 우리가 희빈님께 여쭤본 게 ADHD적인 게 중점이긴 했지만 희빈님은 또 그 개인적인 그 친구의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이분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좀 좋았어. 나는 왜 좋았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이 개인이 병력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게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스펙트럼 장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나왔던 주제 중에 사실은 뭐 이제 자기 탓을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게 약간 습관적이다. 그 친구의 발전을 방해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뭔가 새롭게 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 그런 걸 겪을 때마다 드는 게 되게 내가 미리 생각한 그림이랑은 되게 다른 현실들이 존재하고 그 현실이 되게 나를 넓혀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서 또 되게 좋아. 이렇게 해서 일단 챕터 1 끝? 응. 오케이. 일단 쉬는 시간 희빈님과의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